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거나 팔 때 있잖아요. 이거 혹시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찜찜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죠? 근데 또 어떤 거래는 신기하게 그냥 믿음이 가고요. 오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 우리 일상의 선택을 좌우하는 정보의 불균형, 그 숨겨진 규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독 중고차를 살 때면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안할까요? 이 차, 겉은 멀쩡한데 혹시 내가 모르는 큰 결함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보편적인 불안감. 사실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모든 게 투명하다고 가정하는 경제학 교과서 속 이상적인 세계와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이 복잡한 현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종종 완전 정보라는 거의 꿈 같은 상태를 가정해요.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말할 것도 없죠. 이 슬라이드 오른쪽처럼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누군가는 덜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보의 불균형 상태를 가리키는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무게 때문에 거래의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불균형이 대체 어떻게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의 진짜 악당이 등판할 차례니까 한번 주목해 주세요. 그 악당의 이름은 바로 역선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구별할 정보가 없을 때 정보가 없는 쪽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싶으시죠? 이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시장 하나를 통째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 시장의 사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자, 1단계. 보험사는 누가 건강하고 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을 내서 보험료를 딱 책정합니다. 그랬더니 2단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 이 보험료는 나한테 너무 비싼데? 하면서 가입을 안 해버리죠. 그럼 3단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험에는 아플 확률이 높은 이 보험료가 아주 좋은 조건인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4단계에서 보험사는 계속 돈만 나가니까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렇게 올라버린 보험료를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건강한 사람들마저 다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이 시장을 파괴하는 방식, 역선택의 무서움입니다. 와, 그럼 이대로 시장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주 영리한 해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그 해결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첫 번째 해결책은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패를 싹 보여주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신호발송, 영어로는 시그널링이라고 불러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믿을 만한 좋은 상품이에요. 하고 조명탄을 빵 쏘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자신이 좋은 상품 혹은 능력 있는 인재라는 걸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죠. 하지만 아무 신호나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가 진짜 효과적이려면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신호를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진짜에게는 감당할 만한데 가짜에게는 너무너무 비싸서 감히 흉내낼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신호 발송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왜 기업들이 좋은 대학의 학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볼까요? 물론 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요, 공부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다시 말해 학위를 따는 비용이 낮은 셈이죠.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사람에겐 대학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즉, 비용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학위를 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 과정을 감당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인재구나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신호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신호들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제품 품질에 자신 있는 회사는 아주 긴 무상보증 기간을 약속하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고요. 이 모든 게 우리는 이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거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보를 가진 쪽의 노력을 봤죠? 이제 판을 한번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보가 없는 쪽에서 상대방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어떤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전략의 이름은 선별, 영어로는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랄까, 정보가 없는 쪽에서 일종의 아주 영리한 덫이나 시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저는 사실 이런 타입입니다 하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보험사가 그냥 두 가지 다른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플랜 A는 보험료가 싼 대신에 보장이 좀 적고요. 플랜 B는 비싼 대신에 보장이 아주 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플랜 A를 고를 거고요. 건강이 좀 염려되는 사람들은 플랜 B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겠죠. 결국 보험사는 가만히 앉아서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만 보고도 그들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택 자체가 정보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메커니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평판의 힘입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수많은 거래가 반복되면서 꾸준히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좋은 평판은요, 그 어떤 비싼 광고나 화려한 보증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이 평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 뭐부터 보세요? 맛집 찾을 때 뭐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그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리뷰, 별점, 고객 후기들. 이게 바로 현대판 평판 시스템인 겁니다. 기술이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보 비대칭, 신호 발송, 선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이 숨겨진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그리고 현명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더 똑똑한 소비자와 경제 참여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얻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신호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호를 읽으셨나요? 오늘 이야기한 이 개념들이 그냥 딱딱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그 자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